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SK오션플랜트입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두 가지 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큰 두 축이라 생각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K오션플랜트죠. 최근 주가가 15,800원대에서 또 안정적인 수준으로 비교적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저항선에서 또 주가가 이 가격대 형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거래량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보다 조금 낮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도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또 약세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차저차 해서요. 일단 오늘은 강한 양봉의 힘을 끌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양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해리스가 연상작용이 되는데요. 이유는요. 이와 같죠.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있는 해리스. 그렇게 따라서 해리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SK 오션플랜트 주가 또한 움직이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유권자들이 정치적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페인에 또 우려가 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경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응인데, 최근에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요, 이런 분위기라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유권자가 또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선 결과가 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강했던 게 한국계 유권자들이었는데,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여차저차 해서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유권자들의 영향도 표심에 주고받고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율이 2020년에는 51%였다면 24년에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유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무래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도 유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인들이 불만이 좀 가득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계 상인들과 주민들이 경제 상황과 높은 생활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이 하락 원인이 이렇게 연결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토론 이후에 해리스가 살짝 역전하면서 보여줬던 지지율. 그런데 다시 또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모양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의 매물대를 소화한다 치더라도 좀 거래량이 조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신호가 조금의 해리스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됐는데, 전혀 미국 대선 양상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봐야겠는데요. 저는 이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힘을 쓰지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증시는 나 홀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아시아 증시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와는 좀 대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이후에 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2년 이후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4.3% 상승을 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7%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이라고 하면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달 25일에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CSI 300 지수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은 이 증시 부양책이 순환매를 이끌면서 본토 증시의 부양책의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또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조금 더 연결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SK 오션플랜트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중국 시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인프라랑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또 투자가 증대될 수가 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SK 오션플랜트랑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들이 또 중국 부양책에 따라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또 중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뭐 해양자원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또 늘릴 때는 자연스럽게 SK 오션플랜트가 해양 구조물 건설과 또 서비스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SK 오션플랜트 그리고 SK그룹은 친환경 에너지랑 조선 분야의 투자를 또 확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은 SK 오션플랜트의 성장 전략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SK 오션플랜트는 중국의 조선업체랑 경쟁하게 될 때 중국 정부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업의 수익성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책이 중국 내에서 조선업체들을 또 강화하게 되면은 SK 플랜트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경쟁력 때문이죠.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환경이랑 에너지 기술 개발이 또 수요가 증가하면 SK 오션플랜트가 기술 협력 기회 측면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움직임은 뭐 하나로 단정 짓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들을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의 주가가 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요인이 됐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